안녕하세요.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발아빠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잘 모르는 니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니치의 전성시대가 올 것인가, 전성시대인가 올 것인가, 지나가는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지금은 니치해야 하는가라는 내용과, 그럼 니치는 무엇인가, 과연 니치는 안전자산인가, 일본과 미국, 간단하게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리치 회사는 어떤 게 있는가, 그 중에 왜 저는 신한 알파 리치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리치해야 하는가 라는 걸 보면, 리치라는 회사는 간단히 배당의 수익의 약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금리 어떤 기준에서는 높은 배당률이 수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기업도 배당률이 상당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신한 알파 리츠보다 높긴 하지만, 그 배당 수익률 플러스 여기는 주가가 있기 때문에 토탈 리턴이라고 하죠. 그게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대표적인 게 빌딩 펀드, 오피스 쪽에 보면 주가 하락하고 배당률을 보면 상당히 좀 배당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측이 쉽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이 있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리치코렉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 쪽 주로 하고, 신한 알파 리치는 오피스 빌딩 쪽의 리치인데, 보면 기타 비용, 수수료, 감가상각비 빼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일반 기업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다. 임대 수익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동산의 가치 상승,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 그런 게 약간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리츠가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제 혜택, 공무용 리츠에 대해서 이제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작년에 9월에 발표를 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공모 부동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수의 9.9%의 분류과세를 적용할 방침인데, 일반 금융소득은 약 15.4%인데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거고요. 싱가포르 약 10%, 일본 2.5% 비교하다 이번 조치로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여기 내용이 리츠 규제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성을 강화를 하겠다는 게 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배당소득 분류과세가 있고, 안전한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자세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츠 투자에 대한 우회적인 금리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라고도 얘기하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는 할인율이 감소가 돼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이제 금리에 관련 내용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리츠 하면은 물류 리츠, 로지스틱 쪽에 있고, 어코모데이션, 이제 임대주택, 오피스, 또 리테일, 그러니까 작은 리테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는 부동산 리츠 종류도 주유소만을 상대로 하는 리츠도 나오려고 했었고, 또 임대주택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도
제가 얘기하는 건 주로 롯데하고 신한알파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이제 일본의 그 물류에 관한 리츠 가격 주가 상승이고요. 밑에를 보면 이제 임대차, 이제 주택, 어코모데이션 쪽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신한알파 리츠가 포함되어 있는 빌딩 펀드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그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리테일 쪽이고요. 신한라 그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빌딩 오피스 쪽이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총 수익률,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과 주가 상승을 고려한 게 총 수익률이거든요. 여기 보면 총 수익률 차이가 150%, 250 정도가 된다고 돼 있고, 토탈 리턴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싱가포르고요, 일본이죠. 쪽 굉장히 좀 토탈 리턴인 게 프라임 게 이건 주가하고 이건 배당률을 합쳐서 한 얘기거든요. 이게 좀 올라가고 있다. 11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면 약 200%, 20% 올라가 있다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있고, 거기도 이제 보면 11년도 보면 약 전체로 보면 이렇게 주가 토탈 수익률은 약 300%가 올라가 있다. 이게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총 수익률 관점에서 더욱 매익된 자산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리츠는 무엇인가? 예, 부동산의 간접 투자기구다. 우리가 저 건물은 살 수 없지만 저 건물의 일부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지게 뭐 화장실 산다는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큰 그 장점이고, 이게 상법상에 약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률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리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약간 부동산 펀드하고 약간 다른데, 이건 주식회사고 이것은 신탁형 회사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리츠 구조는 이제 투자자 공모를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뭐 지분 투자한 배당을 주고, 관리기관, 업무 수탁기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유가증권을 차고 임대를 수익하고 하는 게, 이게 보면 리츠 유사인 것 같아요. 리츠의 종류는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이게 기업 구조적 리츠가 있고, 그 신한알파 리츠라든가 롯데리츠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관리 리츠, 관리 리츠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배당은 이상이라고 돼요. 여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기업 구조 리츠, 이치코랩인가 뭐가 기업 구조형 리츠거든요. 이거 좀 의무 배당을 하지만 별로 좀 한시적이다라고, 좀 회사 존속이 좀 한시적이다라고 해서, 좀 부동산, 게 어떤 회사가 망하면 그쪽에 부동산 사서 팔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리츠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업 퍼나 PBR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를 해가지고, 이게 약 PBR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게 자산이 있으면 이익 실현이 있고, 이제 우리의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리고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일반 우리 기업의 평가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NAV하고 또 FFO라는 게 있는데, NAV를 설명하면 자본하고 미실현 이익이다. 이걸 자산 가치로 나누면 NAV가 나온다는 게 있고요. 이걸 보면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은 보면 NAV는 주가로 순자산 가치, 아까 얘기한 부채를 빼고 자산하고 미실현
가치를 나눈 게 이제 이쪽 수준이고, 일본 리츠 같은 경우에는 겨우 뭐 1.1에서 1.3 수준이 되고, FFO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현금 찬출 능력이 있어야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건 이제 PBR 수준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나중에 자산 가치를 할 때 이거 약 13배 수준으로 한 게 이제 이 일본 리츠의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미국은 이게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평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치코레. 그다음에 투자 이유는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이다. 1년에 이제 보통 2번씩을 하거든요. 그 돈은 3월달하고 9월달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유동성이다. 또 되게 이제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공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제 주당 그 순이익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된다. 투자 승리를 봐야 되고, 배당 성향을 봐야 되고, 기업의 품질과 기업 부지를 봐야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지금처럼 리츠 자산이 전부 다 내려오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3월 달에는 뭐 같이 내려왔지만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다는 얘기는 하고 매력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한 여기 보면 이제 일본과 증시의 반등에 주가수에 못 미친다는 게 있고, 이것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그냥 그 안전자산이 아니, 반드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을 봐야 되고, 예, 청산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물주에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언컨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막 우리나라 국회라든가 부동산 3법 전반적으로 막 이게 다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풍부하고 개인들은 돈은 갖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예, 우리가 산업 전체 예를 들면 뭐 그 수소 했다가 반도체 했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굉장히 강세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총 시가총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0.06%밖에 안 되고, 예, 롯데 상장이 미치형에 약간 올라오게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됐다는 얘기 이만큼, 시가총액의 약 11%는 차지하고, 일본도 2.6% 차지하는 거 보면 괜찮다. 예, 배당 수익률도 보면 신한알파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맥거리 인프라도 계속 올랐다 요즘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 수익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제 조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걸 갖고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거의 배당 수익이 이 정도 안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본도 이 정도 되면 이 저금리 시대에 높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시가총액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리츠가 상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익률 추인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고 이제 토탈 리턴이고요. 예, 금리는 내려가도 여기서 올라간다, 리츠는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글로벌 리츠 뭐 리테일, 그러니까 이치코랩, 오피스, 맥거리 인프라, 이쪽도 계속 주가는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데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국가별, 여기는 오피스별로 오피스 리테일, 임대주택, 어코모데이션 쪽에, 그다음 기타 로지스틱스 쪽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사는 뭐 H, K탑, 그다음에 모두 투어리츠, 이치크랩인데 유튜브나 모든 걸 봐도 리츠하면 롯데 리츠 아니면 신한 알파 리츠를 얘기하지 뭐 이렇게 이치코랩이라든가 A리츠 랩 이런 데는 얘기를 잘 하지 않다. 특히 위탁 관리 쪽으로만 주로 고정을 보고 아까 이치코랩은 기업 부정 조정이라고 했는데 별로 관심 저도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렸는데 어떤 기사를 보면 리츠 상대 관련 인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했고 그 취소를 많이 했고요. 얼마 전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유소를 관련한 리츠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2020년, 25년 되면 전기차가 주로 한다는데 전기차가 주로 뭐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예, 신한 알파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리츠, 이치코랩. 여기는 이제 자기 관리형이고 여기는 위탁 관리형이죠. 그래서 상장일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금 제가 일일이 적은 것 같고, 예, 보통 보면 신한 알파 리츠도 약 1.1, 일본이 1.1, 1.3인데 한번 롯데 리츠하고 신한 알파 리츠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아웃렛 쪽이고 신한 알파 리츠는 빌딩 쪽에 주로 하고 있고요. 이치코랩은 그 이랜드 쪽인 것 같고요. NH도 오피스 쪽인 것 같고. 실제 공모가는 신한 알파 리츠 5,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이보다 더 떨어져 있죠. 롯데리츠도 이금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한번 그 포트폴리오 하나씩 살짝 안정적으로 담아놓는 것도 그 전에 6,000원대 가까울 때도 그 이리온 그쪽 저기 보니까 굉장히 저점이라고 막 하는데 지금도 이 선이니까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별 종류인데 이제 보통 보면 주택 좀 올랐다가 제가 아는 오피스 쪽은 수익률이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리츠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알파 리츠 중에 이제 리츠 회사 중에 성장성과 안전성을 보면 저는 이걸 선택했거든요. 이 리포트를 보게 됐고 특히 좀 오프라인성이 좀 강하고 여기도 물론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건물을 입지한 곳또 판교에 뭐 이렇게 더 프라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안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한 알파 리츠인가? 이자 리츠 운용에서 프로이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분야에 인력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신률이 매우 낮다. 그만큼 공신률이 낮다는 얘기는 판교라든가 중요한데 괜찮은데 부동산 가치가 오를 만한데 갖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신률이 낮다는 거하고, 이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빌딩 하나 산다는 얘기거든요. 빌딩을 사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게 순환화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했던 그 데일빌드도 공신률이 제로이다. 신한 알파 리츠의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판교에 있죠. 그다음에 용산, 데일빌딩 공신률이
제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 판교의 위치,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이쪽 데일빌딩은 서울 시내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임대 현황을 보면 공실률이 데일빌딩은 제로, 거의 97% 생기죠. 보면 이렇게 공실률만 볼 게 아니고 이 데일빌딩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깊게 봐야 과연 이게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있다 탁 빠져버리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빠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실률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회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채무도 괜찮고, 여기는 뭐 그냥 갖다가 붙였는데 자세히 안 봤습니다. 영업순이익도 계속 당기 순이익도 계속 뭐 오르거나 정체이긴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고, 영업 흐름, 주당 지표 DPS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PBR, 이건 좀 큰 의미가 아까 나브나 NAV나 뭐 이렇게 FFO나 똑같은 것 같고요.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은 똑같고, 목표 주가는 8,000원이다. 실제 나 1.3배 적용을 했고, FFO라는 것도 아까 여기 있으면 현금 탈출 능력을 23배 수준을 했다. 일본 리츠가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일본 리츠의 경우도 15에서 2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3쪽은 적당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Don't stay in bed unless you can make money in bed. 이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움직여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